네, 3기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자,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진로를 고민 중인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정직, 독서, 성장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여대 일어일문학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가천대 자유전공, 가천 프런티어 전형, 가천대 행정학과, 가천 프런티어 전형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 선생님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진로 고민을 한다는 게 반드시 뭐 불리하다거나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고등학생이 진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근데 이 학생이 진로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만큼 다양한 독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생기부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학교 생활을 통해서 진솔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전인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소서를 보면 자신의 그런 진솔한 성장 과정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학생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학생을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진로 고민을 하는 것이 이 학생에게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중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1, 정시 경쟁력은 49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로맨틱한 이추 선생님보다 더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이중원 선생님도 우리 학생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의 비율로 수시에 좀 높게 보셨는데요. 뭐 평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50대 50을 처음에 썼다가 네. 이거를 어떻게 이게 50대 50은 좀 불성실해 보이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만 딱 놓고 봐서 수시 51, 정시 49로 보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도 뭐 학생부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뭐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관리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뭐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또 내실 있게 꾸밀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오히려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등급이 더 높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지금 학생이 수시에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이 대학들이 자기에게 너무 높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정시에서 오히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정시로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로맨틱한 그런 수치를 정해봤습니다. 예. 네, 로맨틱한 수치 잘 보셨고요. 밀당이 가능한 수치죠. 네, 그러면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순도 알려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시에 50일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1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드렸습니다. 학생의 리더십이라든지 인성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어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솔직하고 꾸밈 없이 오랜만에 봤어요. 이렇게 자소서를 이렇게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면서도 이건 정말 이 아이의 솔직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이렇게 주는 자소서를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그 학생부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자기만의 전공 적합성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내가 그 학과에 대해서 전공 적합성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학생이 그 전공에 적합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만한 의지를 갖추고 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내내 그것을 준비한 학생들한테만 그 과가 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도 충분히 어느 학과든지 그 학생부에 있는 이 그 내용들을 잘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전형은 정시 전형입니다. 일단 상승세에 있는 모의고사 성적도 그렇지만 정시 전형을 위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3학년 모의고사에서는 영어 영역이 좀 안정이 되어 있지만 1, 2학년을 통틀어서 보면 영어 영역의 등락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 들어서는 이제 좀 안정이 됐고요. 수학도 3, 4등급을 오고 가고 국어도 3, 4등급을 오고 가고 이런 상황인데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생이 좀 더 정시에 어떤 그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순위를 정시 전형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3순위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 적어 보았는데요. 학생이 그 고민하는 상담서에 논술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논술 전형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쉬워지긴 했습니다만 문제가 쉬워진 거지 합격하기 쉬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히 에너지를 이리저리 분산하기보다는 내신 성적을 올리고 수능 점수를 올리는 데 좀 더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확 와닿는데요. 문제가 쉬워진 건지 합격하기 쉬워진 건 아니다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논술 전형 순이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볼게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4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3등급, 수학나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사회문화 4등급으로 한국사를 제외한 평균 2.75등급입니다. 3월과 4월 성적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나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한국사는 4등급 유지, 생활관리는 2등급 유지, 사회문화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요. 지금 앞서서 우리 이중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권 대학에 좀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굉장히 높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에 이 점수가 이제 수능이라면 현재 우리 학생의 정시 가능성 어느 정도고 또 앞으로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비하고 수능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좀 함께 조언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 정시 점수를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이 또 인문 계열이에요. 인문 계열은 자연 계열에 비해서 조금은 성적이 높은 편이거든요. 이 합격권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의 점수로 어떤 비율상으로 따져보았을 때는 인서울 말씀하신 대로 인서울 하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의 수원대학교나 경기대학교에는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각 영역별로 국수 영탐으로 봤을 때 탐구는 이제 두 과목 평균으로 놓고 보거나 아니면 한각 우수한 한 영역을 봤을 때 한 영역당 한 5%에서 6%만 올리면 충분히 인서울권의 여대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원했던 가천대학교, 희망하던 가천대학교에도 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를 지금 원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를 보시면 100분위가 77%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77%라는 얘기는 이제 3등급 끝에 걸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4월 달에는 2등급을 받았어요. 2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학생이 한 90% 정도는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등락의 폭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2등급 끝에 위치해 있는 그 등급을 100분위를 받았거든요. 87%.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마 3월에도 3등급 100분위가 아마 2등급에 거의 가까이 돼 있는 그런 100분위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원래 1등급이었어요. 11월에는 2학년 11월에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걸 보니까 진폭이 크고 하락의 정도가 크고 올라가는 정도가 큰 걸 봐서는 학생이 정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학습 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어떤 그 컨디션에 따라 좀 흔들리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항상 같은 얘기를 하지만 현재 수능에서 점수를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한 문제풀이만 하는 것으로는 성적을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 4등급 대 학생이 2등급으로 안정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기본 개념을 챙기는 학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내가 고3인데 이래도 될까? 문제를 풀기도 바쁜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 개념을 챙기지 않고 문제만 푸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본인이 자주 틀리는 영역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기본 개념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 기본 개념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자,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보려 합니다.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선생님?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점수가 좋은 과목으로 보면 가장 좋은 과목이 사회로 3등급, 국어와 영어 모두 3.5등급, 수학 4등급, 평균 3.5등급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는 국어 같은 경우는 3, 4, 4, 3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고요. 수학은 4, 4, 5, 3으로 하락했다 상승했습니다. 영어는 4, 4, 3, 3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꾸준하게 공부를 한 성과가 2학년 2학기 때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아까도 진로를 고민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 학생은 그래서 이렇게 좀 지망할 수 있는 과의 폭이 오히려 넓어요. 그래서 독서도 많이 했고 글쓰기 대회나 발표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국어 경시 대회에서도 이런 수상한 그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국어 국문과나 영어 영문과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3학년 1학기 내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국어 성적이나 영어 성적 등급을 더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고요. 수능을 먼저 살펴본다면 영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신에서도 영어 성적을 더 최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추천 대학 중에는 영어 영문학과 추천 대학도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교과 활동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먼저 이종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맑음은 독서 활동,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예, 독서 활동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보통 정도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독서 활동에는 맑음을 드렸는데요. 2년 연속 학교에서 다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 관련 독서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이 진로 탐색이라든지 독서를 통한 인격적 성장이나 논리력, 사고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이 독서 활동에 대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 독서량에 비해서 자기소개서나 생활교육록부 등에 연관된 내용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매우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이 무기를 너무나 이렇게 녹슨 상태로 이렇게 버려두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맑음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수상 경력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다독상을 받았고요. 보고서 대회에서도 수상한 바가 있고 주장 발표 대회에서도 꾸준히 상을 받았습니다. 표창장을 보시면 성적 향상, 자기주도 학습 기여, 선행, 품성 칭찬 등으로 굉장히 훌륭한 인성을 가진 학생임을 알 수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마일리지 모범상, 국어교과 경시 대회 수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을 준 이유는 다양한 수상을 했지만 최상위권의 수상은 없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진로 관련에 대한 불투명한 수상 때문에 그냥 보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1학기 학급 부회장과 생활부장, 3학년 학급 부회장을 했는데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어떤 학교에 대한 활동에 대한 설명은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에 대한 설명은 좀 없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동아리 활동 역시 1학년에는 생활영어 동아리, 2학년에는 사회과학 연구부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 역시 동아리의 활동 중심으로 서술이 돼 있어서 우리 학생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변화와 성장을 했는지를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많지만 주로 교내 청소였고 개인 봉사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불리할 게 없어서 보통으로 드렸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서 진로 탐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로 프로그램 관련 수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요. 이런 것도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선생님, 우리 학생 이제 좀 알아봤잖아요. 희망대학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은 어떤 것을 눈여겨봐야 될지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서울여대 1월1문학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을 1지망으로 가천대 자유전공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2지망으로 가천대 행정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3지망으로 보았는데요. 저는 가장 주목해볼 대학으로 1지망인 서울여대 1월1문학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을 주었습니다. 네. 예, 서울여대를 지목해 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학생에게 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
이게 설명을 좀 이따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주목해 볼 만한 대학 서울여대입니다. 선생님, 서울여대 우리 학생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 학생의 준비도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교과 준비도는 별점을 3개 정도 드렸고요. 비교과 네. 준비도는 별점을 2개 드렸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드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학생이 일어일문학과를 사실 그 일지망으로 선택한 데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함을 느꼈거든요. 왜 갑자기 이 학생이 뜬금없이 일어일문학과일까? 그래서 생기부를 봤더니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웠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일어일문학과가 조금 합격선이 다른 것보다 약간 낮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쓴 것 같은데, 네, 학생의 일본어 이 등급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네. 그냥 일반적인 합격권 점수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기부와 연관을 지어서 봐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뜬금없이 이렇게 학과를 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정했습니다. 네. 예, 그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울여대 일어일문학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은 모집 인원 10명이고요. 2015학년도는 13.17대 1, 2016학년도는 10.08대 1이었습니다. 1단계는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서류 60에 면접 40입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고요. 서류 평가는 이제 제출 서류를 평가 준거에 따라서 종합 평가를 합니다. 인재상은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 가치를 실현할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고요. 수능 최저는 없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2.92에서 3.46 등급의 합격 사례가 있고 3.45에서 4.29 등급의 불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다른 학과에 지망하는 네.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라고 일부러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일지망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추천 전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추천 전형도 간단하게 살펴주실까요? 네, 그래서 학생에게 좀 잔인하게 제가 좀 이게 일지망을 선택해서 메시지를 드린 것 같아서 학생이 일지망으로 원했던 같은 대학의 다른 네. 과로 추천 대학을 정해 보았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은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입니다. 네. 모집 인원은 18명이고요. 2015학년도 11.96대 1, 2016학년도 14.33대 1이었는데 2016학년도의 경우 15명을 모집했기 때문에 좀 올라갔습니다. 전형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 동일합니다. 근데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2.77 등급에서 5.2 등급까지 합격 사례가 있고요. 2.2 등급에서 6.4 등급까지의 불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를 추천한 이유는 우리 학생이 진로 탐색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자소서에서 그리고 생기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얼마든지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추천 전형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한테 정말 이 자율전공학부 딱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것 같습니다. 들어요. 저희가 이제 다른 추천 전형과 함께 이메일로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학생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학생도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네, 오늘은 두 명의 고3 학생과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한 명은 이제 전형을 고민하고 한 명은 진로를 고민을 했어요. 이런 고민들이 상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결됐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종종 배신을 합니다. 아, 예? 그러나 오즈의 마법사의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노력했지만 노력한 건 언제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했던 것처럼 노력하는 분들에겐 반드시 성장과 그 열매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이치유 선생님, 이중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